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최악의 지리적 조건. 2. 한국인의 비상한 에너지. 3. K9A2의 미스터리 테크놀로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유럽의 대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비교해봤을 때 이제 한국은 절대 이들에 뒤처지는 나라가 아닌 동등한 선진국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지표와 미래 발전 가치까지 계산하면 이미 한국이 유럽의 선진국들을 뛰어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인으로서 희망사항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을 포함해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이런 성장은 세계적인 불가사의 중 하나로 생각되고 있다 합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과 영국을 비교하는 사진미 하나 올라오자 외국인들은 더더욱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과 영국의 산지 비율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을 여행 모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도심에서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한국의 산맥을 보고 감탄하기도 합니다. 한국인들 역시 사계절마다 변하는 한국의 아름다운 산들은 한국에서 살면서 행복함을 만겨주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발전과 연관 지어봤을 때 무려 70%가 넘는 한국의 산지 비율은 최악의 조건. 산맥이 많을수록 그만큼 주거나 산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이 부족해지고 산업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교통에 있어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경우 국토 면적 대비 거주 가능지 비율이 무려 85%라고 하며 프랑스와 독일 역시 70% 이상. 이와 비교하면 한국은 국토의 전체 면적도 작은데 이용할 수 있는 평지의 면적도 현저히 작으니 발전에 있어서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70%가 넘는 산맥에서 광물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은 지리적 특성상 천연 자원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그나마 캐내고 있던 석탄 산업은 진작에 끝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한과의 분단으로 인해 대륙으로 이어지는 길목 역시 모두 막혀 바다를 건너지 않으면 다른 국가와의 교류가 불가능한 지리적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분단이 되지 않았다면 해안의 특성을 살림과 동시에 대륙으로도 육로로 진출할 수 있었기에 미는 엄청난 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식민지배에 이어 전쟁까지 일어나면서 그나마 사용하고 있던 국토마저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을 유럽과 비교하면 한국이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온 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한 외국인은 사람들 모두가 한국의 산을 아름다워하지만 자신은 소름이 돋는다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데 한국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걸 보면 도대체 한국인들은 얼마나 무서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한국과 대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동안 발전하지 못하는 모습에 한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 내용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한국의 아름다운 산들을 보면서 그냥 감상만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저런 환경을 가지고 지금만큼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믿기지 않는다. 한국을 보게 되면 지리적 위치나 환경 때문에 성장이 어렵다는 건 다 거짓말로 밝혀졌어. 정말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산 꼭대기에서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 실제로 한국은 산 꼭대기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지고 유튜브로 드라마를 수 있어. 그것도 끊김없는 속도로 즐길 수 있지. 이 나라는 정말 정상이 아니야. 한국인 친구에게 들어보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속도는 한국인들이 90년대에 경험했던 속도라고 해. 30년이나 뒤처져 있는 거지. 누가 한국은 삼면이 바다라 해운을 통해 수출을 하기 좋아 무역이 발달했다고 말했어. 하지만 이 사진을 보니 그나마 최고의 대안을 마련해낸 게 해운을 통한 수출미였지 그게 한국의 장점은 절대 아니었어. 육로를 통해서도 이동이 가능했다면 한국은 분명히 해운산업과 더불어 다른 산업도 몇십 배로 같이 성장했겠지. 한국은 자신들의 불리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장점으로 살려 발전하고 있는 거야.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게 밝혀졌다. 한국과 한국인이 능력이 없어서 유럽의 국가들보다 발전이 늦었던 게 아니라 그냥 지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하지만 산업이 변화하면서 지리적인 요소보다는
결국 지능적인 요소가 중요해졌고 한국인들의 능력이 대두되고 있는 거야. 만약 한국인들에게 유럽을 맡겼다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발전했겠지? 부족한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능력을 이끌어내는 한국인들에게 환경까지 완벽하게 맞춰준다면 결과는 상상 이상일 거야. 유럽이 한국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는 안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단점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계속해서 발전을 이루어내지만 유럽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 없기에 발전이 더딘 것이죠. 보통 산이 많으면 그만큼 광물 자원을 많이 채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그것도 아니야. 따지면 그냥 장애물에 불과한 거지. 물론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이점이 있긴 하겠지만 그에 비해 잃은 게 훨씬 많으니깐. 한국에 산이 많은 건 알았지만 70%가 넘는 줄은 몰랐어. 나머지 30% 정도도 확실히 이용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20%대일 건데 여기서 지금의 삼성과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등이 모두 만들어졌다는 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어. 한국이 만들어낸 건 맞지만 주요 공장은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대부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본사만 있는 개념인 거죠. 만약 한국이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있었다면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했을 거야. 그렇다고 중국처럼 인구수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한국의 성장 비결은 뭘까? 한국의 성장 비결을 문서로 나타낼 수 있다면 개발도상국들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국은 여러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발을 위한 투자와 자문도 해주고 있는 걸로 알아. 물론 그 다음 한국처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내야 하겠지만 초기 개도국들에게 한국의 도움은 신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지. 한국인들은 등산이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취미라고 알고 있어. 한국에서 등산복 시장이 얼마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만 봐도 알 수 있어.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그걸 즐기고 있어. 사업자 한국인들을 만나보면 사실 그들은 산이 많은 지형을 단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 중 일부일 뿐이고 단풍놀이하기 좋은 아름다운 곳일 뿐이죠. 그리고 그걸 단점이라고 말해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말하는 게 다입니다. 그게 바로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의 차이입니다. 일본인들이었다면 자신들이 스스로 단점이라 생각하고 이를 감추거나 아니면 일부러 더 부각시켜 자신들의 장점이라고 이미지 메이킹 할 테니깐요. 영국과 한국의 지형적 특성만 바꿨다고 치면 영국은 그냥 후진국에 머물러 있었을 거다. 반대로 한국은 지금보다 최소 30년은 더 빠르게 성장을 맞이하고 있었겠지. 유럽인들은 유럽에 산이 없는 걸 고마워해야 돼.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라도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지형적으로 제약이 많은 걸 아니 어렸을 때부터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 세계적으로도 유능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 최근 영국에서 실제 공개된 K9A2 영상이 화제입니다. 당당하게 그 위험을 뽐내는 모습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영국의 한 기자가 K9A2에 대해 극찬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K9 자주포가 거대한 궤도 소음을 내며 영국에 상륙했습니다. 영국 방산업체 컨소시엄인 DVD 포럼 2022에 참여해 영국의 군 관계자들 앞에서 그 위용을 과시했는데요. 영국은 기동화력 체계 증강을 위한 MFP 모바일 파이어스 플랫폼 조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2023년 말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MFP 사업을 통해 100여 문의 최신 자주포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2027년 전력화가 목표라고 하는데요. 하나 디펜스는 전시회를 계기로 영국의 K9 자주포의 수출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영국 MFP 사업에 K9 자주포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인 K9A2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K9A2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주포인 K9의 가장 최신 버전인데요. K9A2는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 복합 소재 고무궤도,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등의 탑재를 통해 화력, 방호력, 기동성, 생존성 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하나 디펜스에 따르면 K9A2의 핵심인 고반응 화포 연구 개발이 지난 2016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착순해 지난해 8월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합니다. 고반응 화포 개발로 인해 처음으로 탄약 장전을 100%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 포탑을 탑재했으며 분당 발사 속도가 기존 6발 대비 1.5발가량 늘어났는데요.
탑승 병력 숫자는 기존 5명에서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MFP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영국 현지 방위산 업체들과 이른바 팀 썬더를 결성했습니다. 팀 썬더에는 레오나르도 영국 법인 피어슨 엔지니어링, 포스트만 디펜스 시스템, 캐나다의 수시 디펜스, 록히드 마틴 영국 법인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전시회 참가 소식 역시 팀 썬더의 트위터를 통해 알렸는데요. 팀 썬더는 트위터에 하나 디펜스는 영국의 K9 센터를 설립해 영국 육군에 원활한 물류 지원을 제공하고 영국 현지 중소기업과 협력할 계획이라며 영국 육군에 세계적으로 검증된 K9A2 자주포를 제안함으로써 한화와 팀 썬더는 영국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K9A2는 밀브르 프루빙 그라운드의 크로스컨트리 도로를 주행하며 추적된 포의 탁월한 전지형 기동성을 증명했는데요. 하나 디펜스가 유튜브를 통해 그 영상을 공개하며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그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K9A2의 위풍당당한 기세에 영국군 관계자들이 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편 영국의 한 기자가 K9A2를 극찬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K9A2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기자는 영국의 자주포 사업인 MFP에 입찰할 예정인 하나 디펜스의 K9A2 프로토타입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앞으로 K9이 어떻게 개발될지에 대한 로드맵을 2040년 버전까지 작성했습니다. 그 분석 내용이 굉장히 우호적인데요. 이번 영국에서의 입찰이 단독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팀 썬더라는 이름으로 다국적 기업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이기에 그 가능성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통해 K9A2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 측면에서 K9A2는 이전 제품군에서 사용된 155mm L52 주포를 유지하고 있으며 탄약 특성에 따라 잠재적으로 더 귀질 수는 있지만 로켓 지원 발사체 라운드의 대표적인 최대 사거리가 약 50km입니다. K9A2 프로토타입의 측면도를 보면 길어진 소동과 새로운 자동 로딩 시스템, 모든 충전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상승된 우프 라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9의 이전 버전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은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으며 외부 명령 및 통제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어 아군 정찰 시스템에 위치한 표적에 자동 총포를 허용하고 시스템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표적을 미리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승무원이 사격 및 특수 시나리오에서 신속한 사격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포탑은 내부 및 외부 모두에서 초기 K9 모델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수정이 있었는데요. K9A2의 가장 주목할 만한 새로운 기능은 포탑 회전 위치나 주포 높이에서 재장전을 허용하는 다소 혁신적인 자동 탄약 취급 및 장전 시스템입니다. 초기 K9 및 K9A1은 반자동 장전 시스템에 의존했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탄약이 자동으로 장전되는 반면 장약은 수동으로 장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K9A2는 K9 및 K9A1의 최대 발사 속도가 분당 6발인 것에 비해 최소 9발의 발사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승무원을 이전 5명에서 3명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K9A2의 로딩 시스템은 발사체 컨베이어, 드롭다운 스택 추진제 렉, 슬라이딩 트레이 및 브리치 장착 공급 트레이를 사용하여 작동하는데요. 전체 프로세스는 대략 평균 7.45초가 소요되지만 컨베이어에서 다음으로 선택된 라운드의 위치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잠재적으로 더 빠르거나 더 느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탄약 처리 시스템을 수용하기 위해 포탑이 수정되어 이전 K9A1에 비해 소동이 길어지고 포탑의 루프 라인이 대부분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48발의 모든 탄약과 240개의 추진제 장약을 포탑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었는데요. 이는 공간 제약으로 인해 일부 장약을 선체, 바닥에 보관해야 했던 이전 모델을 개선한 것입니다. 이러한 포탑 재열계로 인해 K9A1에 처음 구현된 보조 동력 장치도 포탑의 후방 좌측에서 차체의 후방 우측에 있는 내부 위치로 재배치해야 했습니다. 하나 디펜스의 한 관계자는 3톤의 무게에 대한 추가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필요한 경우 추가 보호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자 대부분에게 이 옵션은 지뢰 보호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만 실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그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 역할 때문에 최전선 전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동 탄도 보호에 대한 매우 미미한 개선의 여지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팀 썬더가 처음부터 사우 CCRT와 함께 K9A2를 영국에 제공하겠다는 의도를 발표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 디펜스의 한 관계자는 K9A2가 전술적 이동성 측면에서 추적 옵션을 갖추고 있기에 지형 교동성, 부드러운 토양 이동성 및 언덕 등반 측면에서 바퀴 달린 다른 경쟁자들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K9A2는 발사 속도, 자동화, 승무원 배치 및 승무원의 삶의 질 등 많은 부분을 개선했는데요. 하나 디펜스는 기존 사용자 기반을 위한 기능 업그레이드 옵션을 제공하여 하나 디펜스 제품군의 모든 초기 모델이 K9A2 표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미 개발 완료 후 K9 플랫폼의 50% K9A2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하나 디펜스의 일정표에 따르면 K9A2 개발이 2025년 완료될 예정이며 한국군에 인도되는 시기는 2026년이나 2027년이라고 합니다. 하나 디펜스는 K9A2에서 더 나아가 K9 제품군의 자동화 수준을 기반으로 K9A3 개발을 2030년대에 완료할 계획인데요. K9A3는 155mm 에로18 주포를 장착하여 표준 포탄의 유효 사거리를 약 10km 증가시킬 예정이며 자율주행 포함 완전 자동화된 운전이 가능한 향상된 자동화 기능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하나 디펜스는 유인, 무인팀 구성 기능을 갖춘 완전히 로봇화된 K9의 변형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현재는 K9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작업명으로만 알려져 있으며 하나 디펜스의 계획에 따르면 이 신제품은 2040년대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자는 이러한 계획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라며 현재 추세를 기반으로 하면 K9 패밀리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작년 12월 호주 정부와 1조 원 대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었으며 올해 2월에는 이집트와 약 2조 원대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6일에는 폴란드와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최근 세계 각국이 기술력이 뒷받침되면서 가성비도 우수한 우리 한국 무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방산 기업의 수출 규모를 보면 2010에서 20년에는 연 3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작년 들어 역대 최고 수출 규모인 70억 달러를 기록하며 크게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는 처음으로 수출 규모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한국 방산이 계속해서 인정받으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